전세 세입자 모시려 에어컨도 무상 교체해준다. 오늘 한 일간지 기사 제목입니다. 얼마 전까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이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들의 기조가 요즘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8월이 됐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4.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전셋집을 내놓은 사람이 찾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언론의 무지와 무책임이야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국토부와 법무부도 지금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임대차 3법 대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 역시 2년 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도입되는 바람에 부작용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지금 시기에 다시 임대차 3법을 손대는 것이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인지 이번엔 좀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타이틀을 달고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에 출연하는 경제 전문가 8명과 나눈 대담을 담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내일까지 매일 3분씩 추첨해서 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제 위기에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책, 이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지금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사연 올려주시면 되는데 사연에 진정성 담겨 있으면 이거 당첨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상금도 대상이 2천만 원, 최우수상 500만 원, 또 매월 장려상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자, 경제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방문했는데 미중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못 갔어요. 그 책 저도 주면 안 돼요? 오늘 잘하시면 한 권 드릴게. 알았어요. 잘하면 오늘 오케이. 하는 거 봐서. 오케이. 오, 이제 맞춰가는데 저하고. 자, 네. 미국.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안유화 교수님 그 네. 부분도 거의 들어가 있는데 책에. 예, 그 8명이더라고요. 예. 특별히 미모 순으로 뽑은가요? 아니면 전문가 자, 수준으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네. 어쨌든 중국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하원 의장이나 미국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맞습니다. 예. 유독 왜 이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아니, 매번 방문할 때마다 늘 반대 목소리는 나왔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가장 격화된 시기고 또 중국 내 20대가 지금 10월에 여기는 정치해, 예. 중요한 정치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중국 국내 코로나 정책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그 상황에서 대만을 방문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서 그렇죠. 이 펠리시 같은 사람은 국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공식 어떤 국가기관이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예. 점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갔는데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네. 지금
무력 충돌 뭐 그 얘기까지 막 하면서 언급하면서 네. 그렇게 네. 수위를 높이는 거군요. 예, 실제 8월 4부터 7일까지 예. 그 대만 해협에서 계속 군사 예.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건데 재밌는 거는 8월 4부터 7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에 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예. 바이든하고 그 시진핑 주석이 29일에 통화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 바이든이 트위터를 매일 이렇게 봐요. 영어를 배우는 자원도 예. 있고 또 이 사람의 생각이 궁금한 것도 예. 있어서 매일매일 체크하거든요. 그 예. 올라온 거를 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다 그 시진핑하고 오늘 통화를 했다. 예. 그래서 통화 내용이 이 사람 말대로 하면은 두 나라 간의 소통의 끈을 예. 더 끈끈이 하고 예. 그다음에 글로벌에 대한 이견 차이를 예. 서로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음.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펠로시 의장을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계속 간다고 한다. 첫 번째. 예. 그걸 나는 반대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처음엔 반대했어요. 예, 예.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긴 했지만.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의 중국을 계속 미국은 예. 계속 한다라는 아니 지지야.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 그걸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게 이 중국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에 속하는 하나의 성이거든. 예. 대만 예, 예. 성인데 그렇게 방문한 자체가 이거는 국제 여기에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방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는 사실은 했는데 펠로시 시장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게 간단다. 예. 그걸 지금 시진핑한테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안전을 확고히 보호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안 들어서 억지로 간다고 하는데 예. 나는 내 뜻을 정확하게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걸 시진핑한테 전달하고 근데 간다는데 그 사람 안전에 문제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데 내내 만약에 공격을 한다 이 사람 비행기를 예. 뭐 추락시키거나 예. 뭐 어떤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미국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서 똑같이 대응할 거라는 위협도 있는 거죠. 예. 옛날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중국 보고 러시아 편에 서서 뭐 도와주지 말라 뭐 어떤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도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예. 이거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뭐 바이든이 전화 왔대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예. 명확하게 그런 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 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게 대변인을 통해서 예. 말을 했고 중국의 후시진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그 이민희로 런설 지금 원래는 편집자를 지어서 물러났는데 예. 그 사람이 펠로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다. 예. 역사의 이런 전쟁을 일으킨 전쟁 그 도화선이 돼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다. 이런 걸 트위터 올렸어요. 그 후시진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굉장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어떤 시그널을 막 보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펠로시가 그 비행기가 어디까지 갔고 언제 도착했고 이게 다 모든 전체 이 SNS상 사람들 관심사였어요. 예. 이 사람 안전 때문에. 근데 중국은 사실 안 했어요. 그거 떠난 다음에 했어요. 그게 8월 4일부터 7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면은 굉장히 격화하게 막 그런 행동을 언론이나 이런 걸 보였지만 실제는 바이든하고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극대결의 충돌은 예. 피하겠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렇지만 또 대국의 자존심은 또 있으니까 예. 그냥 없는 일처럼 그래 뭐 이럴 수는 없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예. 이렇게 또 안 하면 웃기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저희가 좀 궁금한 네, 거는 네, 타이완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동아시아 같은 네,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전 세계를 다 어렵게 만드는데 네, 물론 미국의 스탠스는 분명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네. 타이완에서 어떤 환경이 변화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원하지 않는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타이완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예. 만약에 이 대만은 중국에서 마지노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마지노선까지 건드리는 행위가 예. 미국에서 나온다 이러면 예.
그러면 전쟁하는 거죠. 예. 왜냐면 전쟁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들어올 거예요. 예. 뭐 그러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예. 아니면 공개적으로 와서 전쟁을 참여할 것인지는 다른 이슈인데요. 예. 근데 공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면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예. 이렇게 먼저 무너뜨리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지금 그걸 미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을 우리는 지지한다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만이 중국 거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데 그럼 대만과 중국 이 문제는 집안 싸움인 거예요. 예. 집안 싸움에 미국이 간섭할 그런 게 명분이 없어요.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성격이에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완전 다른 나라예요. 예. 근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건 집안 싸움에 예. 왜 남이 와가지고 야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전쟁에 가냐는 법률 통과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게 진행이 돼야 돼요. 예. 민주주의 국가고 상권 분립인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까지는 집안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하에서는. 제가 네. 뭐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중국 사람들의 생각. 중국 공산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야 대만을 사람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똑같이 당연하죠. 생각해요? 대만 대만은 우리 거다? 성입니다. 아, 당연하죠. 대만 성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체제가 달리 양립해 왔는데 그거 일구양제라고 또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옛날에 등소평 때 만든 거잖아요. 예. 정말 머리가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대만은 중국 본토에 흡수돼야 될 아니 하나의 중국 성이야.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흡수란 문제도 없고 예. 단지 예. 지금 저기가 예. 다 자체 독립 선거를 하잖아요. 예. 정치가 독립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 부르고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수복되지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냥 중국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 국민들이 다 전체가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게 놔두고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 미국이 중국에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거 네.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한테 미국산 제조 장비 수출 하지 마라라는 네. 걸 아직 결정한 거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뭐 네덜란드 그 ASML에서 그 맞아요. 적외선 그 노광 장비 DUV, 반도체 만드는데 꼭 DUV. 필요한 예, 이 장비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이 얘기도 네. 있었는데 네, 이 점점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는 게 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좀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가 지금 국가 명운이 달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힘들지 네. 않게 되는 건가 싶은데. 일단은 중국은 반도체 예. 굴기를 2010년 이후로부터 해왔어요. 예. 그래서 펀드를 만들었어요. 예. 그게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중국 지청电路产业投资基金. 따라해 보실래요? 중국어는 처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예. 중국 집정회로 예. 집성회로 산업투자기금이라는 건데 예. 간단하게 중국에서는 따지진이라고 불러요. 대기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예. 제일 큰 펀드예요. 예. 그 펀드에 또 이렇게 새끼 펀드가 수없이 만들어져서 반도체가 굉장히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넓은 산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체인별로 같이 사슬램별로 예. 공급망별로 예. 또 다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예. 중국은 그걸 10조 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투자돼요. 그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이번에 그 7나노미를 성공했다는 SMIC. 예, 거기에 SM 돈이 그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예. 계속 그래서 해보세요. 지금 한 10년 넘게 육성해 왔는데 결론은 뭐냐? 목표 실현 못 했어요. 원래는 2020년까지 이미 지났잖아요. 2020년까지 반도체 국산화 비율이 70%였어요. 예. 목표가. 예. 근데 지금 20%도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아직 20%가 아니고 5% 조금 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표가 2025년까지 지금 한 20%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생각보다 실패한 거예요. 돈을 엄청 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여기 그 펀드 운영하던 회사의 그 총경리가 CEO가 붙잡혀 갔거든요. 예. 그 정도로 돈이 정부 기금이잖아요. 부패, 눈먼 돈이 뭐 돼버렸네. 눈먼 돈이 돼버렸죠. 그것도 그냥 돈은 똑같구만. 똑같아요. 돈이 왕창 들어가기만 했지. 실제 앉아가지고 열심히 원천 기술 개발 이런 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실패였어요. 아. 그래서 그러던 차에 2018년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썩어가던 도중에 예. 2018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원천 기술을 어서 봉쇄하기 시작했고 뭐 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다음 정신 차린 거예요. 예. 와 이게 큰일 났네. 지금까지 너무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목숨 걸고 가야 돼. 이제 부패 문제가 다 잡아넣는 거지. 이제 너네 이렇게 했다가 나라를 망쳐먹는 데서 예. 이제는 반도체가 중국의 이 목줄을 조이는 예. 가장 중요한 그렇죠. 산업이 돼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과의 싸움이 반도체 전쟁이 돼버린 거죠.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잘 말씀하셨어. 예. SMIC에서 7나노 공정을 성공했다. 그래서 예. 실제 양산에서 납품했다고까지 했잖아요. 예. 7나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초미세 공정의 진입 문턱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예. 성공하면 이제 맞아요. 5나노, 3나노까지 맞아요. 간다는데 그런데 7나노 성공했다는 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해외 그 전문 기술 잡지 탭 네. 인사이드라는 예, 데서 예. 나왔어요. 거기서 예. 거기서 게임기에 어. 블록체인 개발하는 예. 그 비트코인 개발한 그 최고라는 게임기에서 그게 요청해서 납품했다고. 칠라노미가 예. 작년 7월에 그 납품한 걸로 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양산 성공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예. 나왔는데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반도체 세미나를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예. 전문이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미 말했어요. 사실 중국은 7나노미가 그때 이게 SMIC 사장이 량멍숭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TSMC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삼성전자와도 몇 년 있어서 삼성전자의 14나노미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만든 게 14나노미예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14나노미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간 게 SMIC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이쪽에 절대적인 권위자고 모든 그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공정. 7나노미터 양산한 게 성공했 진짜가 이거죠? 그래서 그 재작년부터 이 사람이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작년부터 사실 7나노미도 그냥 할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는 작년 7월 때문에 양산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네. 만약 그랬다면은 네. 일단 진짜 7나노미터가 네. 성공했다면은 네. SMIC 주가가 굉장히 올랐어야 되고 네. 또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대대적으로 좀 이게 정말 국가적인 경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조용하던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네. 량멍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네. 이런 걸 티내면 안 되는 거예요. 티내면 되면 어때? 티내면 죽이죠.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7나노 이제 양산 기술이 있으니까 자 세계 그 어떤 반도체 그 생산 그 맡길 거 우리한테도 맡겨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설명드릴게요.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미국하고 중국과의 반도체 격차는 제가 이게 사실 반도체란 거는 어느 나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글로벌화된 세계화된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 아무도 혼자 할 수 없다. 첫째. 두 번째,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다 중요합니다만 예, 우리가 가장 핵심 기술로 비교했을 때 장비가 중국에 그냥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오케이예요. 네네. 근데 장비가 결국 EUV와 DUV 차이예요. 예, 근데 미국이 중국을 제한할 때 EUV만 정비 수출 못하게 했지 DUV는 안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7나노미를 만든 게 원래는 EUV로 만들어야 코스트가 맞는데 예. DUV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아래 걸로. 그걸 몇 번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스트가 한 번 찍고 네 번 찍으면 코스트가 올라간다 비싼다 뿐이지 이거지.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대대적으로 했다가는 DUV도 수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막을까봐?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 이게 나오니까 지금 DUV를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이미 그 얘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미 못하게 DUV도 수출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ASML에서 네덜란드 ASML에서 DV까지 못하게. 수출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번항했잖아요. 우리가 죽으라는 거야. 우리 기업 보고 지금 죽으라는 이런 건데 그 DUV를 원래 중국 시장 가장 크잖아요. DUV도 지금 하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부분은 네. SMIC가 그러니까 7나노미터 성공했다는 게 가짜라는 지금 그 얘기도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안 교수님이 나중에 저는 좀 그렇게 안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시고 SMIC 주가가 그렇게 오른 왜냐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주가 얘기할 거예요, 저하고. 알았어. 주가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좀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알겠어요. 알아보시고 대신 알아보시고 좀 알려달라 이거지. 그게 다 알아보고 진짜였는지 왔잖아요. 아닌지 거짓말이에요. 질문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미국 반도체법이 또 며칠 전에 통과가 됐어요. 맞아요. 예. 어? 예. 미국 반도체법이 외국 기업들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다 들어와라. 네. 그러면 한 520억 달러 보조금 지원해 주겠다. 네, 뭐 네. 이게 우리한테는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도 지원받으면은 네. 중국이지. 네. 중국한테 10년 동안 투자하지 마라. 네.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네. 중국에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들이 다 있잖아요. 메모리 네. 반도체 네. 공장들이.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좀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장들이 지금 셈법이 아주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전에 여기서 이 법을 다뤘어요. 이 뭐 반도체 잠깐 법을. 다루는데 좀 한 번 더 다루시고 아, 싶으면 이 법이 되게 그러니까 웃긴다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예. 이게 영어로 Chips and Science Act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2,800억 달러 예. 를 전체. 앞으로 예. 전체 예. 그 중에 520억 달러가 지금 반도체 쪽인데 어쨌든 미래 과학을 선도를 계속 미국이 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엄청 돈 쓰겠다라는 예. 건데 위안화로 한 이게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1조 위안 넘어 되는데 중국 아까 반도체만 10조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욕하잖아요. 예.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예. 국가 자본주의를 내세워서 국가로 다른 나라는 기업들이 경쟁하는데 얘네는 국가가 나와서 비용 상관없는 경쟁하니까 얘네 이게 글로벌 질서를 지금 공평한 경쟁하는 게 아니다. 공정 공평을 내세우면서 아니라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중국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10년 전에 중국이 이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국가가 나서서 돈을 엄청 조성을 해가지고 야 오라 다 주겠다. 이게 중국식이잖아. 중국이 이렇게 해온 거잖아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가 중국식 모델을 지금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두 예. 번째. 미국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거죠. 자, 사이언스를 진흥시키겠다 뭐 이런데 미국의 실제 구울이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앉아서 머리를 쓰는 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인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에요. 뭐 다는 아니지. 아예 상당 부분.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체 많이 인재의 있어요. 풀 상당 부분이 이제는 미국 사람이 앉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고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미래 싸움을 하면은 과학자 싸움이에요. 예. 근데 과학자라는 일은 우리도 저도 연구한 직이지만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앉아서 연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연구하고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돈 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거는 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보면은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작해서 이제는 과학에 흥미를 붙이게 하고 과학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과학자가 그 젊은 애들이 이 과학자로 갈 것이냐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의자에 앉아서 과연 연구할 수 있는 애들이냐가 퀘스천이고 두 번째 미국의 이민법이 또 상관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미국 과학이 이렇게 막 세계에서 선도를 하고 막 이렇게 노벨상도 많이 나오고 선도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가장 개방된 예. 이 개방 정책 때문에요. 인재들을 예. 피부 불문, 여성 남성 불문 어쨌든 미국의 자유로운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미국을 가서 유학을 많이 했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서 유학을 많이 했어요. 예. 중국도 그랬고. 예. 그럼 안 돌아왔어요. 다 거기 그렇지. 있었어요. 안 들어왔지. 그게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과학이 선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동력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2,800억 달러를 미국에 다시 한번 계속 미래 산업에서도 선도하려면 미국이 훨씬 더 해외 이런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아까 앉아 있는 이거는 아시아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제는 지금 이제는 일본인들도 앉아서 해라고 하면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이민법 정책 이게 오히려 유학생문을 더 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교육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 정책이 국내 교육이 아니라 대외 교육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이게 워칭 포인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재를 해외에서 막 과거처럼 막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로 끌어오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요. 공대에서는 안 받아요. 중국인들이 이제는. 예. 그러니까 그게 미국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네핏인가 아니면 예. 우리 미래 그 시점 가면 때 이게 가장 큰 실패 정책 봐야 되는데 예. 중국의 공대는 잘 안 받으래요. 중국인 공대 학생들을. 그래서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기회가 더 열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한 포인트를 거기서 캐치를 했으면.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반도체 인재들이 미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훨씬.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520억 달러 질문한 것 중에 예. 만약에 이 지원을 받으면 예.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못한다 앞으로 10년 10년간. 동안.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중국 시장이 중요하냐 이 보조금을 받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이 두 개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만약에 똑똑한 리더라면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지. 시장이 더 중요하지. 그게 520억 달러 다 받아봤자 60도예요. 예. 다 받는 내가 혼자 받아도. 아하.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입니까? 몇백조잖아요. 그 60조를 보고 내 다 혼자 하면 60조인데 그거 보고 내 중국 시장 안 한다? 만약에 내 그거 안 받고 중국 시장 마음대로 미국에서 막 이렇게 지금처럼 칩4에 가입해라 막 압박을 주지 않고 이러면 중국 시장 하는 게 낫지. 예. 그 두 개만 비교하면 만약에 보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안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그렇죠. 말은. 예. 예. 근데 포인트가 예. 칩4예요. 예. 치포. 사실은. 반도체 동맹. 예, 그 아까 뭐 보조를 받는다라는 네. 거는 저는 다 연계는 돼 있죠. 지금. 연계는 돼 있지만 예. 그것 지금 한국 언론이나 이렇게 엄청 다루잖아요. 그게 독소 조항이다. 예. 내 지원 받고 싶어? 중국 하지 마. 네. 그 두 개만 비교면 그 똑똑한 사람이 뭐 당연히 시장을 해야지. 와, 그 보조금을 받고 살겠어요. 네. 내 뭐 구제 난민이에요? 웃기는 질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예. 계속 질문할 거예요? 예. 아니면 계속 풀 거예요? 내가 풀겠습니다. 예. 풀어보세요. 제가 지포 질문 안 할 거예요? 지금 그 하려고 해 지금. 네, 해주세요. 그럼. 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대답했어요. 반도체법하고 네. 지금 그 치포 동맹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치포 동맹에 일단 타이완은 가입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예. 한국은 이달 말까지 통보를 가입할지 말지 네. 통보를 해달라고 네.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저는 네. 안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를지 같을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네.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제 생각을 좀 말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는데 잘했어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네. 먼저 네.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예. 일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지금 장비나 네. 그 기술은 네. 미국에서 원천 기술을 다 우리가 갖고 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치포 동맹에 우리가 가입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그 장비 그럼 한국 니네들 그거 쓰지 마. 우리하고 안 놀 거면은 니들 그럼 중국하고 놀아. 네. 우리 기술을 그럼 쓰면 안 돼. 네. 해버리면은 네. 우리가 만들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중국한테도 이롭지 않으니 네. 우리가 중국을 그 부분으로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야, 우리가 이거 가입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만들어야만이 중국에다 두고 이게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고 네. 중국도 우리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야만이 산업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게 제 짧은 생각인데 네. 어떻습니까?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칩4라는 게 예. 그 내용을 보면 예. 어떤 뭐 WTO나 이런 것처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예. 배터리나 이런 미래 반도체나 이런 미래 산업에서 공급망 어떤 밸류 체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내 지역이 예. 내 지역이 공동으로 더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뭐 이게 뭐 나토처럼 어떤 조직이 딱 돼 있어서 쟤를 죽이는 게 중국이 적이야 이렇게 한 이런 조직이 아니라 예. 그냥 미래 산업에서 공급망 강화 한 4개 영역이 있잖아요. 예. 슈퍼 컴퓨팅 뭐 이런 예. 영역에서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그 공급망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걸 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적 원리를 보면 미래 산업에서 이런 각 나라끼리 잘하는 나라끼리 서로 협력하는 건 경제학 시장 원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시장 행위예요. 이거 가지고 왜 G4 했어요? 뭐써 이런 얘기할 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쟤네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선에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 저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의외인데. 자고 방송 오래 했으면 저를 아셔야지. 해야죠. 예.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입장 고민해야 되는 게 자, 반도체 이 딱 하나 섹터를 놓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떻게 되냐를 첫째 판단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예. 계속 선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계속 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혼자라도 가능하냐? 이 질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 몰라요. 예. 나만 알아요. 예. 그럼 내가 같으면 대통령이면 은밀히에 반도체 기업 다 불러놓고 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우리 혼자 할 수 있니? 못하지. 예.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외부에서는. 예. 그 거기서 이렇게 내부 회의 긴밀하게 해서 예. 만약에 답이 우리 이렇게 사실 우리 실력으로 혼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린 사실 미래에서 반도체를 선도해 가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이런 간에서 그런 답이 나왔다. 예. 이런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무조건 해야죠. 예. 왜? 지금 미국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일본을 죽이려고 한국을 키웠잖아요. 예.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음. 한국이 니네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대만이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일본을 키울 거야 이제는. 말 들을까요? 한국과 대만을 죽이고 예. 옛날 일본을 죽였듯이. 예, 이제는 거꾸로 온 거죠. 이제는 일본을 얘네 내 말 안 들나 일본을 키울 거야. 얘네는 예. 그냥 또 죽어. 예. 그거예요 지금. 그 압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래에서 이게 공정이 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예. 쉽게 점점 어려워져요. 예. 그럼 어쨌든 미국이 모두 특허를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거의 상당 부분 특허를. 예. 그러면 미래 반도체에서는 만약에 이게 미국하고 같이 안 간다는 건 미래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개발이 안 된 첨단 영역에서는 예. 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면 미국이 전략 간단해요. 일본을 또 정면으로 내세우고 예. 대만이 이미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한국 예. 주교 어선이 이렇게 되는 게 일본이 어선은 또 앞에 나서 일본 들어 장비하고 소재인데 이제는 메모리까지 다 키우게 해서 예. 어쨌든 그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 논리적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본을 키워요. 예.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 이런 걸 저는 일본 메모리까지 인텔도 메모리로 강자로 막 예.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한국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질문이 일본하고 미국이 과연 메모리를 한국 정도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한국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죠. 옛날에는 일본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 한국을 키우고 일본 죽일 때는 그때는 미국 시장이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시장이. 예, 시장이 미국이 제일 미국이 컸기 안 때문에. 사주면은 일본이 팔 데가 없었구나. 예, 끝난 거죠. 예. 그때는 그래서 그게 먹혔던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한국이 협력했을 때 미국이 그걸 할 수 있냐? 시장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근데 시장은 지금 중국이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예. 옛날하고 행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예. 기술이냐 시장이네요. 지금부터는. 자, 지금 반도체 전체 산업 생태계에서 시장이 지배하는 거냐, 시장이 일체를 룰을 지배하는 거냐, 아니면 기술이 룰을 지배하냐 이 판단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누가 가장 잘하냐? 예. 업체들이 잘하죠.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 앉아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지금 앉아서 그런 회의를 했는데 예. 기술이 더 중요하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그래 해봤자 우리를 대체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100%를 확신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시장에 따라 시장이 있으니 예. 시장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이 반도체 지금은 60%를 다 예, 지금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이 네. 옛날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정말 네. 괴멸을 시켰듯이 네. 말 안 들으면 한국하고 대만, 네. 일본 꼴 날 수 있어. 그렇죠. 그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먹히냐 이거예요. 먹히냐? 예. 먹힐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시장이 그때는 미국이었고 저는 지금은 하나는 중국이니까. 먹히기 옛날처럼 쉽지는 않다. 첫째, 이미 그때 시대에 비해서 지금 반도체가 너무 글로벌화됐어요. 예. 너무 세계화됐어요. 예. 어느 한 나라도 이제 혼자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조차도. 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설, 자, 한국이 안 했어. 협력 안 했어. 예. 중국은 이미 뭐 안 주는 거니까 그냥 한국도 안 줘.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미국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 일본 같이 한다 쳐도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같이, 아니, 한국이 빵 쳤는데 죽었어요. 죽었어. 예. 그래서 자기네도 내상을 엄청 입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세계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런 조치는 사실은 위너가 없는 게임입니다. 예. 이런 조치는 예. 위너가 없는 게임이에요. 음. 그러면 두 번째, 한국이 지퍼에 가입을 했어요. 예. 가입을 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같이 하자 이래서 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만큼 대면상이냐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국을 견제하기로 됐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다 안 들어가다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10호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가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국내법을 통해 중국에 대해서 얘네 뭐 지금도 못 하잖아요. 뭐 못하게 하잖아요. 화웨이가 망했잖아요. 그것처럼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영향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예. 단지 이 대만이나 한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중간에서 예. 샌드위치가 돼버리면서 예. 힘들어지는 거죠. 아. 예. 그러면은 한국이 이번에 치포 이달 말까지 통보를 미국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네. 치포의 동맹에 미국 들어가겠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렇게 크게 그에 대해서 반발하진 않을 겁니까? 아니 기억은 하고 있겠죠. 그래, 너네 이제 어. 저랬단 말이지. 딱 예. 기억하고 있겠죠. 예. 근데 거기 두 번째 그 질문이 그다음부터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저는 힘들다고 봐요. 당분간은. 근데 당분간은. 기억하고 있겠죠. 나중에 어떤 기묘한 상황에서 복수를 하겠죠. 예. 기억하고 딱 있겠죠. 예. 알았어. 지금 이번에 왜 당분간 복수는 힘들고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반도체는 혼자 못 아니, 한다니까요. 반도체만 중국이 복수할 길이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 지금 드리려고요. 아. 그래서 펠로시 이제 대만 아. 가서요. 예. 그래서 지금 대만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게 예. 지금 그 천연 모래 있잖아요. 모래. 그게 모래. 산업에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걸 지금 수출 못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수입을 줄여버리고 대만 예. 수입을 줄여버리고 100개 지금 식품업체에 대해서 저는 못하게 하고 예. 뭐 이런 지금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기금회로 지금 또 제재를 주고 이렇게 세가 조치를 내렸어요. 예. 대만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어요. 예. 반도체는 필요하니까 뭐 예. 자기네도 필요하니까 다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대만 사람들한테 피해 가는 거다 손을 대는 거죠. 예. 그럼 그런 가능성은 있죠. 반도체는 어차피 한국이 중국도 떠나지 못하니까 중요하니까 반도체는 페널티를 안 주겠지만 중국에 별로 데미지가 안 되면서 그 한국의 많은 이 시민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섹터는 손을 댈 수는 있겠죠. 다른 섹터에서 예, 반도체 외에. 예. 그럼 우리가 사실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뭐 호주 와인 그때 수입 제한해서 원래는 호주 그 철광석도 있잖아요. 중국 수출이 원래 7, 80%였어요. 근데 호주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호주 철광석 수입을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의존도가 40%를 죽어버렸어요. 그 나머지 40%는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호주 의존도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다른 시장을 키우겠죠. 예. 오늘 지금 이 방송이 오늘 오전에 지금 녹화를 하는 거라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하고 전화 통화는 한다고 해요. 네.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는 거는 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아주 그거는 명석하다고 봐요. 예. 예, 왜냐면 한국도 상권 분립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대표하는 건 정부잖아요. 예. 국가잖아요. 예. 근데 온 거는 국회의장이 왔잖아요. 예. 미국에. 예.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장 정도를 만나면 오케이지. 굳이 정부가 나서서 또 가서 예. 예? 그럴 의미가 없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온 거는 간단해요. 그 아까 칩4 나라들 다니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칩 연맹을 더 강조하고 압박을 하러 온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그 만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거는 네. 격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자극할 필요 없다라는 자극할 필요 거죠. 없다. 예. 자, 치포 문제는 네. 조금 더 요 부분은 사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 진행될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결론이 예.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입해도 된다 안 된다 의미는 없고요. 예. 기업들이 예, 이렇게 어떤 이렇게 비밀리에 회의를 예. 해서 예.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 예. 기술적으로 가장 앞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 해야죠. 예. 예.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 그 일본 와세다대 그 박상준 교수가 경제쇼 한번 출연해서 네. 일본 기업들은 일본 물론 정부도 일본 내각에서도 치포 동맹이나 그 어떤 반도체 그 IPEF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쓰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유와 수가 인권을 없습니다. 일본을 맞아요. 존중한다라는 맞아요. 부분이고 실제로 일본의 기업들 총수들이나 일본 기업 리더들은 중국에 수시 건너가서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입장인데 맞아요. 어, 그렇게 해야죠. 양해해달라. 예. 뭐 양해라는 표현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양이라는 표현을 쓴 거 저도 그건 제 표현이고 예, 예. 박상준 교수가 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자 그리고 가서 날아가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래야죠 오히려. 어떻게? 할 건 하고 예. 또 쫙 날아가서 예. 자 반도체는 글로벌 예. 공급망으로 쫙 넓혀져 있기 때문에 예. 너네하고도 예. 우리가 강화하자 협력을 예. 이렇게 돼야지. 기업이 그 부분은 좀 하면은 중국에서는 네.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국가보다 더 먹히죠. 국가보다 오히려 더 먹힌다. 네. 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네. 더 먹힙니다. 어쨌든 왜? 그게 궁금해지네. 운만 띄우시고 왜?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거는 예. 자본, 기술, 인재를 다 갖고 오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실제로 필요한 그렇죠. 중국에. 예. 아. 지금 중국 청년 실업률이 예. 20%, 25% 되는데 이거는 가장 좋은 일자리. 예. 탭을 밑에서 하는 거랑 탭을 위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전략을 잘 써야죠. 예. 그 자꾸 정도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 정도면 제가 다 네. 감각적으로 이해했어. 자, 예. 중국뿐만이 아니고 좀 네. 미국도 그렇고 네. 한국도 그렇고 다 뭐 경기 침체가 곧 닥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 퍼펙트 스톰이니 아니면 그렇죠.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니 문제지.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온다고 하는데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도 침체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자님하고 중국 경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예. 이런 거 얘기할 때 힘들어요. 같은 말 할 수도 없고 매번 올 때마다 제가 택시에서 오늘은 다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떨까 이런데 매번 새로운 말 듣는 것 같은데. 그냥 노력해서 그렇다고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질문은 같은데 와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예. 매번 올 때마다 예. 다른 얘기해서 그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인정합니다. 예. 네, 제가 밥 한 번 살게. 농담이고 그래서 이번에 2분기 경제 실적을 나왔잖아요. 예, 0.4%. 예. 충격적인 수치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해외 IB들이 전망치보다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고 그런 샥이었죠. 네. 자 이게 0.4%나 하반기 5.5% 맞추는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난이도가. 예. 그러니까 상상보다 훨씬 나쁘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예. 예, 경제가. 그러면 침체기에 중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이미 예. 제가 그 얘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보다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상방송에서 그 말을 했죠. 예, 저 그렇게 밑에서 얘기하셨어요. 4층에서. 예. 예. 그럼 지금 이게 2분기 0.4% 경제 성장률 나온 게 네.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일단 2분기 왜 나빠졌냐? 예. 결국 2분기에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2분기에 실제로 우리가 실제 성장률을 우리가 0%라 합시다. 근데 발표를 3%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가 전 세계 다 알잖아요. 그 상하이를 2달 동안 봉쇄를 했는데 갑자기 2분기가 이게 뭐 3% 나왔다. 이거는 어디서 성장했다는 거지? 아무리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다를 공간이 적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어떤 공간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현실에 가깝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지금도 예. 상해가 풀렸다고 하지만 실제는 현실에서는 예. 계속 봉쇄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데 아직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다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마음대로 못 다녀요. 쉽게 그럼 말하면 봉쇄만 아직도. 풀리면은 다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나쁜 이유는 워낙 경제적 구조 문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풀었지만 예. 플러스 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하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직타격을 받은 그렇지. 거죠. 예. 중국은 예.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로 맞춰줘야 되는데 예. 소비가 지금 사람들이 묶어놓으니까 못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리커창이 정치국 회의에서 내놓은 그 약 처방약이 뭐냐면 소비를 확대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예. 그래서 하반기 두 가지 조치를 내놨는데 가전 하향, 가전 하향이라는 게 이런 전기 부품 이런 전기 뭐 TV나 뭐 이런 냉장고나 이런 걸로 농촌에 중국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농촌, 그래서 농민 소비를 살린다. 예, 그래서 소비를 살리겠다는 거거나 소비세를 소비세를 줄이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나토 가서 네, 중국 맞아요. 수출한 이 수출 호황 시대 끝났다. 맞아요. 또 예. 그리고 한덕수 며칠 전에는 총리도, 한덕수 예. 총리가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예. 안 좋은 경제. 안 좋은 예. 표현으로 했잖아요. 예. 그럼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혹시 그분들이 제 방송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제 방송에서 항상 안 좋다고 엄청 안 좋다고 말했잖아요. 뭐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예, 혹시 홍상학 경제쇼 보고 뭐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네. 안 좋으니 네. 한국 경제가 중국을 바라보던 그 옛날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럼?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 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예. 중국은 한국이 중국 수출 구조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수출의 70, 80%가 예. 소부장 산업이 수출이에요. 소재 부품 수출입니다. 예. 근데 소재 부품 수출이 들어가서 뭐 하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지. 유럽이나 예. 저 완제품으로 미국 가는 만들어서. 거예요. 완제품으로 예.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중국 수출이 잘 되면 예. 한국 수출이 잘 돼요. 예. 같이. 그러니까 소비는 어디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건 중국 내 소비가 안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건데 한국이 중국 소비 시장 수출은 얼마 안 돼요. 3%도 안 돼요. 아. 전체 수출의 3%도 예.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최종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딱 중국 수출해서 중국산을 쓰는 거야. 이러면 예. 중국 경제가 이 한덕수 총리 말대로 꼬라박는 수준이면 예.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여기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게 이미 엄청나게 지금 타격 입었어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중국 수출이 잘 되면 사실은 한국 부품 수출이 확 늘어나요. 중국 수출은 지금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 시기에 한국 경제가 왜 지금도 그래도 괜찮게 가는지 알아요? 중국 수출이 제로나 코로나 시기, 이 코로나 전 세계 글로벌 팬데믹에서 중국 수출만 계속 되게 좋아진 거예요. 예. 한국이 계속 같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코로나 시기에 수출이 계속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이 그래서 뭐 꼬라박는 수자 한국이 이제는 뭐 중국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한국이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중국 수출이 지금 미국 수출과 적자가 됐어요. 예, 그게 왜 적자냐 이거죠. 왜 적자일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던 예. 중간 소재 부품들이 예, 품질이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내일 벌써 저희가 다시 끝났어요? 한번 나오셔야 되니까 내일 모시고 다시 한번 좀 그 건데. 얘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